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정치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을 서둘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충장로 상권이 쇠락하면서 빈 상가가 빠르게 늘고 인정마저 끊기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치고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DL케미컬이 여수산단 불법 매립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SG 경영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삼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정치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에 이어 변호사단체 등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주 안에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수계는 관저 정치를 통해 극우 보수 정치인과 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계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라의 법 질서는 붕괴될 것이 명확하다. 포고령을 통해 정치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고 계엄의 요건도 어긴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고 온 국민들이 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헌재가 파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결정으로 석방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은 듯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규정을 크게 위반하지 않으면서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광주 변호사회와 민병 광주 전남 지부도 윤 대통령에게만 형사사법 절차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도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은 시대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우두머리는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개선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밑에 수하들은 감방에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웃지 못할 현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사법참사다. 시민사회는 파면 결정 때까지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겠다며 정치권도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 충장로 상권은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상무와 첨단 등 다른 상권이 부상하면서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지금은 빈 상가수의 수는 빠르게 늘고 인정마저 뜸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충장로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한때 광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충장로 우체국 앞이 한산합니다. 유동인구가 줄면서 내 집 걸러 한 집 골로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실돼 있으면 고객들이 올라가다가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꽉 차 있어야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옷가게 같은 경우는 옷가게 또 붙어 있어야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6%에 달했습니다. 특히 핵심 거리인 충장로 1, 2, 3가의 경우 400여 개 점포 가운데 88개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를 채우고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장로에 빈 가게가 있는 건물주 20여 명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추고 최소 2년 동안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도 돼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임대료로 가려면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인들도 신규 입점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인하가 없었다면 진즉 우리 충장로는 공실이 50%가 넘었을 겁니다. 또 우리 건물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이제 관에서 해줘야 할 일,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꼭 좀 확보해달라. 침체된 충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 100억가량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진행되는 상황. 텅 빈 거리를 다시 북적이게 만들기 위해 건물주와 상인, 지자체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주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협력사업을 논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14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2차 실무협의회가 열립니다. 지난해 9월 1차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협력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광 분야 초광역 협력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고동진 의원은 AI 기본법 통과와 GPU 예상 증액 등의 성과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AI 인프라 GPU 구입 예산 1조 원을 증액해 추경 반영을 앞두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이어 인프라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벽 시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치고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거실에 있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불길이 솟구치고 한 주민은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위층에서 내려다보니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잠잘 준비를 하다 급히 대피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문 열었는데 아예 이제 연기로 자욱하고 앞에가 전혀 안 보였어요. 생산한 게 한순간 타밍이구나 해가지고 근데 되게 많이 놀랐어요. 불은 13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있던 3명이 다쳤고 다른 세대 주민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내부 통로로 연기가 퍼지면서 한밤중 주민 1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벽면에 그을린 흔적을 통해 화재 당시 연기가 최소 9층 높이까지 치솟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받침대 아래에서 불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불에 심하게 탄 배터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36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광주에서 36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고 2억 6,69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전 시 과부하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산단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축소와 관련해 여수시와 DL건설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DL건설 공사 발주처인 DL케미컬이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 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SG 경영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삼겠다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DL건설이 여수산단 DL케미칼 공장 부지를 조성하며 반출한 건설 폐기물은 지난 2년 동안 4,800톤. 그런데 DL건설은 이 가운데 폐기물 1,000여 톤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인근 A기업 공장 부지에 몰래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법 매립으로 아낀 비용은 5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연 토사하고 자연 안반석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DL건설의 불법 매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DL케미칼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점입니다. DL케미칼은
지난해 10월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했지만 5달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A기업의 폐기물 전량 수거 요청에도 DL케미칼은 DL건설의 책임을 떠넘기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DL케미칼은 KBC 보도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폐기물을 모두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 받는 벌금보다 안 걸렸을 때 그 처리 비용 절감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틈만 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룹사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힌 이해욱 DL그룹 회장.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ESG 경영은 뒷전인 채 불법적인 환경 파괴가 이어지면서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3일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유가족 지원 등 과제 해결은 난망합니다.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고 남은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쉘터 80여 동에 설치된 무안국제공항.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고 분향소에는 애도하는 시민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더디고 유가족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사업 이 부분 또 그리고 진상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이카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전문 자문단 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의 객관성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참사로 부모를 잃거나 충격으로 직장을 잃은 유가족도 있는 등 생계 걱정도 큽니다. 정부의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제외하면 지원이 마땅치 않고 배상이나 보상은 사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추모공원과 기념관도 특별법에 넣어 희생자를 기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5건의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 유가족들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보듬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항행 안전시설 개선으로 공항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항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상의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항로 증편과 신규 노선 유치 등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의원을 검찰이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7일 정 의원 등 피고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 수사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소 기각됐는데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재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5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월, 다시 만난 5월이란 구호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행사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45년 만에 부활한 계엄은 5월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실임을 일깨웠다며 올해 5월은 계엄 세대를 통합하고 5월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뿌리임을 다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